자, 오늘 주제는요, 정리해고, 권고사직 혹은 사업의 구조조정, 이런 키워드들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인즈 캠퍼스 회원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통상 우리 구조조정을 하면 원래 사업 구조조정, 조직 구조조정, 비용 구조조정,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인력 구조조정이거든요. 구조조정은 원래 전략적 관점에서요, 경영 전략에 있습니다. 근데 1번이 사업, 조직, 비용, 마지막이 인력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이른바 구조조정 하면은 앞에 있는 세 가지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인력 구조조정만 남아있는데, 이제 소니 같은 경우 이 안 좋은 길을 간 케이스인데,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자료 일부 가져왔습니다. 26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16,000명을 해고했어요. 14년 만에 연간 영업 손실을 기록한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 손실이 있으니까 다음에 다시 어때요? 인력 감축과 사업 손실, 후유증으로 5년 이상 장기 침체를 경험한 사례가 있는 거죠. 일본의 IT 기업들이 정말 힘들어져 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일본의 IT 기업들이 차지했던 그 어떤 명성의 자리를 가슴이 웅장해지는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소니의 미스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악순환의 고리를 돌려버린 거예요. 군살만 빼야 되는데 근육을 빼버린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를 이겨낸 기업들은 소니처럼 가지 마시고 운영 개선에 더 집중하는 겁니다. 이 운영 개선에 뭐가 있습니까? 1순위에 사업 조정이 있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사업 조정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걸 보는 겁니다. 게다가 한국의 법적 해고 비용은 OECD 기준으로 볼 때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 대비해서도 2배 이상 높습니다. 아주 높아요. 뭔가를 구조 조정을 하고 변화를 준다는 행위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높은 비용이에요. 비용이 많아가지고 그 행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제 주변에 많아요. 오히려 비용 더 들어가는 거죠. 경영자의 기회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정리해고 법정 요건은 기본적으로 한 4가지 정도 됩니다만,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고 근로기준법 24조에 나와 있습니다. 21년도에 개정이 됐습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양도 인수 합병 등의 요 수준의 경영상의 이유예요. 두 번째, 피하기 위한 노력. 세 번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마지막 네 번째,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 이 4가지입니다. 1번,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 이때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는 경영자의 어떤 직관적인 판단, 이런 말 아닙니다. 양도 인수 합병 수준의 이유예요. 두 번째, 회피 노력. 세 번째, 공정한 기준. 네 번째,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요 4가지가 엔드 조건입니다. 오화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 다 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거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 회피 노력,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 해고 날짜 50일 전에 최소한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 및 성실하게 협의해요. 합의가 아닙니다. 합의는 종이에 사인이 돼야 되는 거고, 협의는 대화한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는 부당해고로 판단이 돼버립니다. 대규모라고 한다면 부서 단위입니다. 개인 단위가 아니라 어떤 집단 단위로 진행할 때에는 첫 번째, 직원들과 구체적인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영진의 고통 분담, 경영진부터 먼저 고통 분담하는 거, 직원들의 아이디어 클라우드, 뭔가 직원들이 회피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아이디어를 서로 모았던 그런 게 좀 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가능한 월급이 아닌 다른 비용 절감 방안은 없는가, 침착함을 유지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도 안내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해고 예고 제도가 있죠. 예정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든지, 아니면 즉시 해고를 한다면 30일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든지, 요게 기본적인 제도인 거고, 권고사직 또는 정리해고를 한다 하더라도 요거는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 나온 것은 솔직히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현실감이 가까이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구조조정,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은행권이라든가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상에서 한 부서 전체를 이렇게 정리할 때, 혹은 어떤 직급 이상에 대해서 뭐 정리할 때 나타나는 이야기이지, 조직이 작을 때는요 좀 덜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요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연말 자료입니다만,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제가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 비슷해요. 자,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요거는 인사 담당자에게 물은 게 아니에요. 직장인들에게 인크루트에서 물었어요.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귀하 기업에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물어본 1200명 중에서 대기업 직원이 159명이었네요. 조만간 있을 것 같다. 37.7%, 이미 구조조정 중이다. 20.8%예요. 그러니까 전체 직원의 약 60%가 있을 것 같다. 혹은 이미 진행 중이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전체 직원의 60%예요. 응답자의 60%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직원들은 뭘 느끼고 있다? 이거 구조조정 가능성이 있는데? 라고 불안감, 심리적 위축감 느끼고 있어요. 내년 하반기에도 사내 구조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가능성이 농후하다 45%, 반드시 있을 것이다 9.1%입니다. 비율이 비슷해요. 거의 55%, 60%가량은 우리 회사가 정말 급성장해서 막 채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전체 직원의 약 10명 중에 6명은 불안함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 개별적 권고사직의 시대로 이미 넘어왔습니다. 희망퇴직이나 명예퇴직, 정리해고 이런 거 일부 금융권, 노동조합이 굉장히 강한 일상적 권고사직이 사실상 노동조합에 의해서 제지 내지는 불가능한 그런 조직에 있어서 엄청난 돈 써가면서 하는 거는요. 업투 100이에요. 오버 100 기업 조직에 있어서 중견 대기업 이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사실상 언더 100 기업에 있어서는 권고사직의 일상성입니다. 아주 이렇게 일어나요.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면 가장 첫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경영자 여러분들이 하더라도 법적 경계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공인노무사님이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법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권고사직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정당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경계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권고사직을 하면 통상적으로 어떤 걸 해요? 위로금이든 격려금이 됐든 뭐 표현이 이제 의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드는 용어를 다 쓰죠. 이런 표현을 됐든 지급해줘야 되죠. 근데 해고에 해당돼요. 무단 결근을 계속하면서 회사에 이야기도 안 하고 뭐 해야 될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런데도 권고사직하면서 뭐 몇 달치 월급 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구별 잘해야 됩니다. 채용을 했다면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건 너무너무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게 맞다면 따뜻함에 있는 단호함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죠.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권고사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해야 될 4단계. 첫 번째, 결단하기가 필요해요. 경영자가 먼저 사랑으로 조직 전체를 성장시키기 위한 경영자로서의 책임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과 헤어져야 될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에는 잘라내려는 마음인지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두려움이 없이 그냥 부득이 헤어져야 되는 상황이 된다라는 걸 자기 자신은 알아요. 이걸 내가 사랑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미움이나 혹은 분노 혹은 나의 이기심으로 하는 건지 내 스스로가 알 수 있단 말이죠. 많은 경우는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현실적으로 이게 1단계이지만 사실은 이게 1단계이죠. 자, 영업부의 한 팀장님이 굉장히 이렇게 좀 성과가 안 나오고 이른바 병뚜껑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밑에 사람 다 퇴사하고 이 영업팀장에 대해서 단호함을 내가 보여야 된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야, 너 나오지 마. 이게 아니라 벼랑 끝 세우기가 필요해요. 현재 하고 있는 행동에 집중해서 기대 수준에 도달해야 함을 촉구하는 겁니다. 벼랑 끝에 세우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야, 김 팀장, 너네 밑에 내가 마지막으로 신입사원 채용해 줄 거다. 근데 그 신입사원도 퇴사한다면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된다. 자, 김 팀장, 지금 영업부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예를 들어서 월간 1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10억을 달성하지 못한 채 6개월 동안 달려오고 있다. 10억을 달성하는 전략이라도 가져와야 된다. 10억을 달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을 위한 새로운 시도의 노력이라도 있어야 된다. 앞으로 3개월 동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앞으로 3개월 중에서 10억을 달성하는 달이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거는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니? 이거는 지금 벼랑 끝이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도달해야 되는 수준에 대해서 3개월이든 6개월이든 혹은 1년일 수도 있겠죠. 내년에는 이건 문제다. 내년에는 요 정도 돌파해야 된다.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 지금 베트남 진출 준비하고 있는데 2년째 못하고 있다. 내년에는 반드시 지사 설립 수준 이상 돼야 된다. 그거 안 된다면 나는 단호함을 보일 수밖에 없다. 벼랑 끝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예요. 그렇게 해도 잘 안 된다면 방화벽을 쳐야 됩니다. 방화벽 치기부터는요. 사실상은 헤어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방화벽이라고 하는 게 백화점 가보면 어느 한 군데에 불 나면 방화벽 딱 내리죠. 거기는 다 불 타도 옆에 매장은 불 안 나게 하는 게 방화벽이죠. 어때요? 영업팀장이 있어요. 영업팀장이 있는데 이 밑에 직원들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영업팀장 밑에서 계속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영업팀장 경우에 따라서 헤어질 상황도 염두해요.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업팀장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다 2명 놔두고 이 밑에 있던 1명을 빼서 부팀장 세우고 분리해야죠. 그래서 해결해야 될 어떤 영역에 있어서 A라는 업무와 B라는 업무를 좀 분리해서 이쪽을 남겨줘야죠. 그리고 팀장이 될 준비를 시키기 시작해야 되죠. 어떤 업무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좀 더 심각한 경우는 팀장 1명만 빼서 너 소장이야 하고 나머지는 부팀장 세우고 3명을 경영자가 다이렉트로 관리한다든지 분리를 좀 해야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단하게 하는 겁니다. 헤어지는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헤어질 때에는 공이 있기 때문에 꽃가마를 태워서 헤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한번 이 주제는요 별도로 영상을 찍어서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이거예요. 이 앞쪽에 있는 2개예요. 뒤쪽에 있는 2개는 사실상 헤어지는 절차이지만 앞쪽에 있는 이 2단계 결단하고 단호함을 이야기하고 3호 카드를 새로 쓰시든 OKR을 개인 OKR 한번 작성을 해보시든 해서 방향성을 가는 겁니다. 권고사직의 일상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솔직히 일을 하다가 어떤 직원이 정말 좀 힘들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개인적으로 만나서
조용히 조금 뭐 좀 챙겨주고 좀 헤어진 적 없으십니까? 있죠. 많아요. 현장에서 제가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아주 많아요. 근데 그때 이런 마음도 가지세요. 이 사람이 헤어지지만 우리 회사의 중요한 고객이며 우리 회사의 평판을 관리하기 위해서 떠난 직원을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계세요. 데이비드 버커스의 경영 이동에서는 떠나간 직원을 관리하고 동문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가인즈에도 동문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헤어질 때 물어봐요. 이 네트워크에 같이 할래요? 아니면 안 할래요? 이런 물어봅니다. 그거 가입하려면 기본 자격도 있고, 그거 가입돼 있으면 저희가 초대장도 먼저 보내주고 명절 때도 선물도 보내주고 뭐 어떤 소식도 알려주고 뭐 이런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게 있어요. 왜냐? 컨설턴트로 일을 했는데 이 회사를 그만둔다 하더라도 자기 인생에서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을 여기서 일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가인즈 컨설팅 그룹에 대한 평판 자산입니까? 그거 관리하는 거예요. 퇴사자를 조직의 평생 지지자, 열렬한 홍보 대사로 만드는 것, 즉 끝이 좋아야 좋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있을, 글쎄요, 앞으로 한 1년 정도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그때 김경민 대표, 로빈 코치가 뭐라고 했는데 한번 봐야지 하고 다시 들어올 일이 안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안 생기시기를 바라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관심을 가지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가인즈 캠퍼스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경영자를 위한 무제한 영상 자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가인즈 뱅크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직원들과 함께 사내 지식 공유 시스템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경영자의 실력이 조직의 실력입니다.